나는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이곳의 하늘은 늘 뿌옇고 공기는 가난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어머니는 늘 한 줌의 쌀을 더 구하려 시장을 돌아다니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시장의 쌀독은 텅 비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어릴 적 나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자주 강가로 나가곤 했다. 친구들과 함께 물수제비를 뜨며 노다가도 가끔은 물고기를 잡아보려 강물 속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우리 손에 걸리는 건 차가운 물살뿐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강가에 나갔다. 한 번은 친구가 운 좋게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려 했지만 이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그 작은 물고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강물에 돌려보냈다. 먹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것마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배고픔이 너무 심할 때면 나는 골목을 돌아다니며 남들이 버린 감자껍질이나 말라붙은 밥풀을 찾았다. 하루는 시장 한 구석에서 남은 빵 조각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아이의 손도 동시에 빵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굶주림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결국 나는 손을 놓았다. 그 아이는 재빨리 빵을 움켜쥐고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까 고민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나는 그날 밤 내 손에서 빠져나간 빵 조각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나는 오늘도 국경 근처로 향한다.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고 싶었다. 옷자락이 다 헤어지고 구멍난 신발을 신은 채 무거운 철제솥을 들고 걷는다. 그릇이라도 가져가면 혹시 누군가 한 숟갈이라도 나눠줄까 싶었다. 배는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꼬르륵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입 안이 바짝 말라갔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팔다리가 힘없이 흔들렸고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었다. 문득 앞을 보니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보였다. 깨끗한 옷을 입고 크고 단단한 여행 가방을 끌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컵라면, 과자,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그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그저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친절해 보였지만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고 아이의 떨리는 손이 공중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제발 한 조각만.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내 앞에서 멈추었다. 잘 차려입은 그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철제솥을 내밀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 속에서 지폐 한 웅큼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종이의 감촉을 느꼈지만 그것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다. 지폐는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마른 흙먼지가 그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돈이 있어도 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무의미한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젓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신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먼지가 일어났고 그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돈이 아니라 빵 한 조각만이라도 주었더라면, 배고픔이 아니라 희망이라도 나누어 주었더라면.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철제솥을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중국으로 넘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을 것이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밤이 되면 철조망을 넘으려다 발각된 이들의 비명이 어둠 속을 가로지르곤 했다.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경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철제솥을 꼭 쥐고 다시 일어섰다. 어쩌면 내일은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떠나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경 너머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철조망이 검게 반짝였고 그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몇 명의 사람들이 웅크린 채 작은 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오늘 밤이 기회야. 경비가 바뀌는 시간. 그때가 유일한 틈이야. 지금 아니면 한동안 기회가 없어.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 앞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거친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옆에서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조용히 엄마의 품에 파묻혀 있었다. 다들 준비됐어? 누군가 다시 속삭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왔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은 더 큰 절망뿐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작은 틈에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잡힌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같이 가자.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린 반드시 건너야 해. 여긴 희망이 없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밑에 흙이 싸늘했고 밤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듯 차가웠다.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철조망 너머에는 희망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남아있는 것은 배고픔과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나는 철제솥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손을 조용히 뻗어 철조망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감도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다. 문득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나처럼 철조망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순간의 침묵 후 누군가 철조망을 살짝 들어 올렸다. 지금이야.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날카로운 철선이 피부를 스치며 가느다란 상처를 남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앞서가던 청년이 손짓했다. 빨리. 나는 허리를 숙이고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마지막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멈춰. 거친 외침과 함께 후레쉬 불빛이 번쩍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와 몇 명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곳만 넘으면 나는 자유로울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새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